봅시다. 뭐 살짝 넘기면서 볼게. 별 하나 써놨지만 분리해서 하면 되잖아. 주사이니까 차가 2 또는 4니까 차가 2인 거랑 4인 거를 분리하면 되겠죠. 겹칠 일은 없잖아. 차라는 거는 큰 스펙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A-B가 2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돼. 절대값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53번 10의 배수가 아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란 말도 있고 10의 배수가 아니란 말도 있죠. 두 자리인데 10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끝에가 0인 것은 아니네. 0이 오면 안 되겠는지. 두 자리인데 0이 오면 10이 배수일 거니까. 이 앞에 오는 수는 두 자리란 말 때문에 1에서부터 구정이 오겠죠. 그죠? 1부터 구정이 오고 뒤에도 0이 아니니까 결국 1에서부터 9까지 오겠네. 그죠? 0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각 자리의 수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쓰라. 결국 이제 뭐 A, B 꼴인데 이 각각은 1부터 9 중에서만 쓸 수 있는데 합이 홀이란 말은 짝홀과 홀짝이겠죠. A가 짝, B가 홀 일 수도 있고 이쪽이 홀이고 이쪽이 짝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 따져봅시다. A가 짝이려면은 2, 4, 6, 8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될 것이고 홀수는 1, 4, 5, 7도 5개 중이겠죠? 이쪽 거꾸로 써도 되겠네. 5, 8, 4 그죠? 답은 40 아닐까? 그죠? 잠깐만. 짝수에서 0은 뺐잖아요. 1부터 9 중에 살 거니까 짝수가 4개, 홀수가 5개야. 0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40개 맞고. 다음 54번은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방정식의 자연수 혹은 정수의 개수 문제는 개수가 큰 문자 기준으로 분류해서 푼다. 자연수니까 Z1 넣고 시간 하나 써서 푸시고 2 넣고 푸시고 이쪽 풀면 되겠지? 질문 없으니까 안 낸 걸 거니 풀었으니까 질문 안 했겠죠? 읽고 넘어갑니다. 자, 2700의 약수 중에서 홀수 개수 구하라. 약수 개수 문제는 소인수 부대부터 할 거 아니야. 이거 27 곱하기 100이야. 27은 3의 세제곱이고 100은 2 2개, 5 2개죠. 5의 제곱, 이쪽에 2 6개. 자, 그럼 약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몇 개야? 지수에 하나씩 더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했잖아. 그죠? 36개. 근데 그 중에서 홀수 개수 그랬잖아. 홀수라는 말은 2가 오면 안 되는 얘기지? 2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2는 절대 오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낸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만 보내줘. 여기만 12개. 그 다음에 59번은 되게 쉬운데 어떤 참고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얘를 전개했을 때 항 중에서 이를테면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찾아라 이런 문제. 생각해봐. A를 포함하는 항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얘를 써있구나. A를 포함하는 개수. 그러니까 항이라는 게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요 중에 하나 고르고 요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하는 거잖아. 그죠? 이를테면 여기서 뭐 B를 고르고 Q를 고르고 X를 고르면은 곱해가지고 BQX라는 항이 하나 나온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항들이 총 3가지, 2가지, 2가지에서 12가지가 나온다는 소린데 그 중에서 A를 포함하라는 말은 첫 번째 괄호에서밖에 A가 못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A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냥 A가 확정된 거야.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A가 나오라는 소리야. 이 뒤에는 2개 중에 하나를 있고 이 뒤에도 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A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겠고 이거는 4가지겠죠. 그럼? 별거 아니고. 도전 문제도 보자. 진짜 별거 아닌데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그림은 건물들 사이의 산책로를 나타낸 것이다. B와 C 사이에 산책로를 추가하겠대.
B와 C 사이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방법수가 64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해야 되는 산정요수를 구하라. 추가하는 산정요수를 뭐 n개라고 한번 합시다. n개. B와 C 사이에. 여기다 몇 개 넣었어. 근데 그걸 n개라고 생각해. 여기 3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다.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D까지 가는 모든 방법수가 64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A부터 D로 갈 때 중간에 한 점만 경유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두 점을 경유할 수 있겠죠. 자, 분류해서 한 점을 경유할 때에 대해서는 A에서 B를 찍고 D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A에서 C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두 점 경유하면은 A에서 B로 간 상태에서 돌아오겠지. A, B, C, D. 거꾸로 A, C, B, D도 있겠죠. A, C, B, D. 이거 다 쓰는 거죠. A, B, D면은 3 곱하기잖아. 6가지. 그 다음에 A, C, D도 2 곱하기 3. 6가지. A, B, C, D는 3가지, N가지, 3가지. 9N.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N2. 4N. 이렇게 빠집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12 더하기 13이냐? 이놈이 64가 되도록 한다. 넘어가주면은 이제 13N은 52가 되고 N은 4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려야죠 빨리. N개 추가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거 보고 푸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린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표현해가지고 이걸 다 더한 게 64다. 다음 문제 62번. A 출발 G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세라.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이 문제가 저 최단 거리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최단 거리. 그냥 돌지 말라는 소리야. 최대한 빠르게 가라는 소리잖아. 최대한. 그죠? 자, A와 G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마주보는 점이죠. A와 G. 그지? 뭐 그래서 B로 가면은 B에서 U로 가야 되니까 B, F, C 이런 식으로 3칸 가겠네. 3칸 만에. 그죠? 2칸 만에 갈 수 있나? 2칸 만에? 어떻게 2칸 만에 가? 무조건 3칸이잖아. 최단 거리면. 여기서 최단 거리라는 말은 3칸 만이라는 소리야. 3칸 만에. 다른 거 따지지 말라는 소리야. 4칸, 5칸은 여기서는 보지 말라는 소리야. 문제는. 그래서 쉬운 거야. 문제는.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A에서 갈 수 있는 세 군데야. 바로 세 군데.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B까지 올 때 한 칸을 갔잖아. 그럼 B부터 G를 가야 되는데 2칸 만에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B에서 G까지 2칸 만에 가면 왔던 길 못 돌아가죠. 그지?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가야 되겠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2가지 있지? 2가지 있잖아. 이렇게. D까지 왔어. D까지. D에서 G를 바라봐. D에서 G까지 2칸 만에 가야 돼. 돌아갈 수는 없고, D에서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2로 갔어도 2에서 G로 갈 때 2칸 만에 가려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칸을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 네? A부터 한 칸을 가는 방법은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1로 가니까 3가지인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다음의 경로가 2가지씩 있다는 소리야. 다. 여기서도 2가지씩. 곱하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6가지. 이해돼? 근데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니게 나오기 쉬워. 문제 교과서 시험 나올 때는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니고 A부터 G까지 그냥 가는 방법수 이렇게 생각해요. 가는 방법수 풀어봐. 지금 A부터 G까지 가는 방법수 이렇게. 저런 문제가 그 개념 원리의 그 연습 문제, 실력어 문제 있었잖아. RPM이냐 개념이냐 어딘가에.
아니졌어. 지영아 제일 조금 하자. 이거를 몇 칸만에 가는가에 따라서 분리해서 세려고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그림이 입체적이다 보니까. 최소 3칸만, 3칸은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보통은 이제 몇 칸이 가냐가 아니고 중간에 몇 개의 점을 경유하는가에 대해서 분류하는데, 아까 한번 봤지만 A에서 B로 출발을 했어.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아니면 여기. 그 두 점은 지라는 도착자 입장에서는 한 칸 바로 앞에 점이야. 한 칸. D를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C, 아니 여기로 가도 H. E에서 E를 가면 F로 가거나 H로 가야 돼. 그러니까 도착점이 뭐 C가 2번 나오고 여기도 2번 나오고 2번 나와서 CC, H, H, F, F. 이거는 두 점까지 가는 것을 다 적어본 거야. 6가지야. 왜? 출발하는 방법이 3가지로 출발하는데 이 각각의 점에서 2곳으로 껐잖아. 2곳으로. 6가지로 보게. 그 중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이를테면 A, B, C로 온 상태에서 뒤를 다 찾아. 그리고 그 방법수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작전이. 이해돼?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A, B, C까지를 일단 빨간색 볼펜으로 한번 딱 칠해봐. A, B, C까지 보여봐. 헷갈리지 않으려면 거기서부터 좀 그려봐야 되니까. 자, 일단 이 그림에 꼭지점이 몇 개 있죠? 점이? 점 위에 4개, 아래 4개, 8개지. 그치? 그 A를 출발해서 G에 도착할 거니까 시작점과 G를 제외하면 6개 점을 최대한 더 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개 빼고 나머지 점들 다 지날 수 있다고 치면은 6개 점이 남았잖아, 가운데. 6개 점을 더 지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최소 2개는 지나야 돼. 2개 지나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따져본다. 자, B, C까지 와가지고 C에서 바로 G로 들어갈 수도 있죠. 꼬리. 자, 만약에 C에서 이렇게 C에서 G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돌아야지, 쪽으로. 여기로 안 가면 무조건 여기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C에서 D로 가야지, 일단. D. 그죠? 다시 한번 C까지 온 상태에서 G로 가면 바로 꼬리. 만약에 D까지 가버리면 여기로 못 가면 D로 가야 돼, 무조건. 거꾸로 못 가니까. D로 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D에 왔어. A로 돌아갈 수 있겠어? 못 돌아갑니다. 잠깐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을 딱 써야겠다. A 출발해서 5서를 지나는데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못 지난다. 이런 말이 좀 있을 거야. 최단거를 하게 되면 뺑글뺑글 돌지는 않으니까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니까. 그치?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럼 D에서는 A로 못 가.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H까지. 그래서 C에서 D 지나서 H까지는 그냥 일방통행처럼 가는 겁니다. 자, H에서 이제 와 있는 상태. 이렇게 돌아서 와 있는 상태야. 선택지가 있어? G로 바로 갈 수 있겠죠? G로 바로 갈 수도 있어. G 꼬리. 근데 H에서 G로 바로 안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올라갔고 여기를 안 갈 거니까 일로 돌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았어. F2로 갔다 그랬어. 2로 돌면은 밑으로 못 내려가. A는 F로 돌겠죠. F에서 B로 못 가. 지나간 점이니까. 거기 돌아서 쭉 돌아가야 돼. 그래서 EFG 지나서 G 꼬리 이런 느낌이죠. 다시 가본다. 일단 두 칸을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다고. 자, C에서 바로 꼬린 한 가지. 꼬린하지 않으면 돌아야 돼. 뒤로. 뒤로 가면은 A로 못 가니까 자동으로 슉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H에서 선택지가 생겨. G로 바로 꼬린하느냐? 아니면 살짝 돌 건데 돌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돌아. 못 가니까 여기를. 돌아서 자동으로 꼬리를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슉 들어가거나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A, B, C로 시작하는 경우에 세 가지니까 결국 세 가지 곱하기 여섯 가지를 해서 18가지가 답이죠. 알겠죠? 문제 내용에 따라서 세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최단 경로 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그게 아까 원래 이 문제죠. 최단계이 두 점 지나갔잖아. 두 점 지나서 G. 그럼 6가지고 이를테면 하나, 둘, 셋, 넷, 4점 지나가는 경로들은 이 한 세트마다 한 개씩 나오잖아. 6개 됐죠. 각 세트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점을 경유한다라는 말은 모든 점을 다 지나가. 최대로 지나가는 경우도 세트마다 한 개씩 나올 거니까 6개겠지. 결국 두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수 6가지. 네? 4점을 지나가는 것도 6가지. 6개를 지나가는 것도 6가지. 뭐 그런 상황이죠. 이 정도 하면은 정류매체 최단 거리는 대충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63번부터는 색칠 방법. 자, 5개 영역 서로 다른 5가지 이하의 색 중복되고 인접 영역은 다른 색. 5가지 이하라는 말은 색깔이 5개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색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합시다. 자, 인접 영역의 수부터 체크하면 여기 두 군데랑 인접하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군데 인접하고 여기도 세 군데 인접하고 여기는 모든 것부터 다 인접하잖아. 네 군데. 여기는 두 군데 이렇게 인접하잖아. 자, 그럼 우린 당연히 나부터 칠할 거라고. 그래서 작전 세면 나. 이 두 개는 적당히 가면 되겠다. 그래서 나, 라, 마. 그다음에 가, 다 합시다. 나에 먼저 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색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다 기억을 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로 갈 건데, 라로 갈 건데. 기억 칠했으니까 라에는 기억 못 칠해. 4가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니은 칠한 거야. 그 다음에 마에 갈 때는 마는 현재 나와 라랑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니 못 칠해. 3개 중에 칠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디귿 칠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갈 건데 가는 현재 라와 라랑 인접해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색칠이단 말이야. 선택지는 2개를 제한 3가지 가능할 것이고 여기도 그렇겠죠. 나의 칠한 색과 마의 칠한 색이 다른 색이란 말이야. 반드시 인접이기 때문에 2개 빼고 또 3가지다 이렇게 곱하겠죠. 자, 5, 4, 20에다가 곱하기 27이죠. 540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인접 영역수 체크하고 가장 많은 것부터 칠해라. 그러다가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이제 변형으로 몇 개 있어가지고 정식 문제가 아니고 탐구학인가 이런 쪽에 있는 건데 맨 마지막 게 조금 어려워서 넣어봤고 이 다음 문제인가가 더 중요하잖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중복되고 인접에는 다른 색. 요거는 가운데 룩셈부르크가 3곳과 인접하잖아. 3곳. 얘는 2곳, 얘는 3곳. 여기 하나, 둘, 3군데. 얘도 하나, 둘, 3군데. 얘만 2군데 아니야?
그지? 그런 입장에서 여기 가운데랑 여기랑 요 세 군데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야 돼, 별 수 없이. 그죠? 가운데부터 칠하자. 가운데 칠하는 거 여기를 A, B, C 들어갈게. 칠하는 순서는 A, B, C 들어갈게. A 칠하는 방법은 네 가지 색 중에 하나. 그다음 B에도 이제 다른 색 하나 빼야 되니까 색 중에 하나. C 칠할 때는 A와 B 칠하는 색을 피해야 되지. 그럼 두 가지겠죠. 그죠? 현재 그러니까 A, B, C는 다 다른 색 칠해진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럼 D를 칠할 때는 잠깐만. 이거 영역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선이야. 이게 룩셈부르크라고 그 선을 그어서 지금 내가 여기가 바단 들어가는데 이게 영역인가 보다. 이게 그림을 좀 잘못 돼 있네. 잠깐만. 인접연수 어떻게 돼? 얘도 하나, 둘, 세 군데 인접했잖아. 그럼 이 그림은 이런 느낌이네. 자, 요렇게 있고 뭔가 뭐 요렇게 요런 느낌 아니야? 여기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가운데가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런 느낌 아닌가? 가운데에 싹 들어가 있잖아, 이 룩셈부르크가. 이 그림이죠. 그러나 저러나 룩셈부르크에 칠하는 방법이 네 가지겠고, 프랑스 칠할 때 또 세 가지겠고, 독일 칠할 때도 두 개 피할 거니까 두 가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곳이 다 다른 색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다 다른 색, 다 다른 색. 근데 벨기에는 프랑스, 룩셈, 독일과 다 인접했기 때문에 한 가지겠네, 그냥 한 가지. 그죠? 이건 뭐 24가지가 되겠다. 모양상. 그거랑 그 다음 문제를 잘 비교해봐. 다음 문제.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 중복, 가능, 인접, 다른 색. 뭐 설정은 똑같은데 지도만 바꾸는 거지. 네. 이 모양은 앞에가 뭐 3333 그랬지만 뭔가 도는 꼴이 아니야. 이거는 한 점에서부터 다 모양을 다 구분해 놨거든. 이 그림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딱 이 그림이야. 이 그림과 똑같아. 상대적인 관계가 그래. 그죠? 색깔 4개 있죠? 기억력 니글리엔. 인접 영역수를 체크하면 다 두 가지씩 두 곳과 인접합니다. 싹 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이제 A와 C 이런 두 곳을 마주보는 영역 그러잖아. 마주보는 영역. 여기도 마주보는 영역. 예? 이 두 곳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만약 같은 색이면은 예? 이게 뭐 기억이라고 치면 B에 칠하는 색은 기억만 빼고 칠할 거니까 색 중에 하나야. 여기도 색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가 기억이고 이거 니은이라는 다른 색이 칠하면 B는 둘 중에 하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갈 수가 없고 이 마주보는 영역 보통 A와 C를 잡는데 뭐 B와 D를 잡아도 상관없다. B, D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기억과 기억된다.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때 하고 두 번째 A와 C에 다른 색을 칠할 때로 구분하겠다. 왜? 두 곳에는 같은 색이 칠해지거나 다른 색이 칠해질 건데 그 뒤 상황을 생각했을 때 구분했다고. 자, 간다. 그럼 A, C에 색 칠하는 방법 한 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B에 칠하는 방법, D에 칠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 C 색 칠하는 방법은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뭐 4개 중에 하나 골랐어. 이걸 기억 골랐어. 기억. 여기도 기억. 그러니까 A가 색을 고르면 넷 중에 하나인데 C가 만약에 C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냐 그러면 A가 선택한 걸 그냥 따라서 칠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면 한 가지야. 굳이 말하면. 그냥 한 번에 4가지겠죠 그냥. 응? 그 다음에 이제 B에 칠하는 거는 이제 기억만 아니면 되거든. 두 곳과 인접했지만 같은 색이잖아. 기억만 아니면 되니까 색 중에 하나 칠하시고 D도 같은 상황이지. 색 중에 하나. 그래서 4 곱하기 9에서 36까지. AC 다른 색은 이제 뭐 A 칠하고 C 칠하고 그다음 B 칠하고 D 칠 이렇게 합시다. AC의 다른 색이니까 A에 칠할 때 4가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C에 칠할 때는 이제 다른 색을 칠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니은이고 3가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A, C에 칠하는 방법이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는 네 가지로 보면 되고 다른 색을 칠할 때는 4, 3, 12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 다른 색이 칠해진 거니까 색깔 두 개를 빼고 칠할 거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아. 여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4에서 48가지더라. 이 두 개를 더해서 84가지라고 했죠. 이 상황을 이렇게 하고 그랬지. 서로 다른 색 4개로 딱 이 그림에다가 중복 가능 인접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 84가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이런 그림이었지? 5가지 색. 또 인접 영역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 그래서 A, B 가운데를 E라고 할게. E, A, B, C, D. 여기 C, 여기 D. 인접 영역수를 체크하면 가운데가 4군데고 그 외는 다 3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E부터 칠하면은 이 칠하는 방법은 5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칠할 건데 A, B, C를 칠할 때 이제 그때 여기다가 내가 미음을 칠해놨어. 미음. 그럼 이제 미음은 못 써.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써야 돼. 그때 A와 C에 같은 색이 칠해지면은 여기 니은을 칠해봐. 그럼 B에 칠하는 것이 미음하고 니은 두 개를 빼고 색 중에일 거 아니야, 색 중에. 근데 이게 다른 색. 응? 니은하고 이게 기역이라고 치면은 3가지 색을 빼야 되니까 2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주본 영역인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색 4개 가지고 이 모양 칠하는 거잖아. 여기 칠하는 거면 얘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바로 여기 이제 84를 써가지고 420까지로 답을 쓰자고 했지. 객관식은 소수점 같으면은 이 칠할 방법 5가지 한 상태에서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로 구분해서 이런 과정을 써야 됩니다. 맞지? 안 쓰면은 점수 다 주겠냐? 서술형인데? 응? 5 곱하기 84니까 420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서술형은. 그 다음에 66번. 학교에서 요 그림 설명 좀 들어본 사람 손해봐. 안 한 거는 안 하냐고. 경험상 뭐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뭐 출제를 좀 응용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 왜? 선생님도 막 넘어가고 있잖아, 학교에서도. 근데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넣어놨어. 보자. 아래 지도를 서로 다른 K가지 색, K가지 이하의 색이라고 했지. 이하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마. 색깔이 K가지가 있고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 때문에 이하를 준 겁니다. 이게 계속 그랬잖아. 아까도 뭐 4가지 색 이하 그러면 색은 4가지가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거니까 색은 K가지 색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색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는데 이 개수가 현재 K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색이. 그 다음에 중복되고 인접 다른 색 칠하는 방법수를 세래. 칠하는 방법수. 이 그림도 아까 했던 딱 이 그림이야. 그치? 이 그림. A, B, C, D. 어떤 식으로 할까? 우리가 이게 색이 4가지라고 쳤을 때 이 답이 84가지 것도 공부했지만 그 과정이 같은 색을 마주보는 곳에 같은 색 칠할 때와 다른 색 칠할 때로 구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다 색 칠할 때 색을 4개를 쓸 수도 있고 3개만 쓸 수도 있는 거야. 3개만. 그치? 그걸 구분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A와 C라는 이 두 자리는 같은 색에 칠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색에 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때 두 번째 A와 C에 다른 색을 칠할 때로 구분합니다. A, C에 같은 색을 칠한다 치면 그렇다면 여기다가 색을 그렇다면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은 여기는 같은 색이고 그 색과 여기 다른 색이지 또 여기 칠한 색과 다른 색이죠. 그죠?
근데 이 둘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C에 칠하는 색 정하는 방법 곱하기 B에 칠하는 색 정하는 방법 곱하기 D에 칠하는 색 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겠지? 그죠? 자, A와 C에 같은 색으로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A와 C에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자, 1타 2P AC부터 칠할 거야. 같은 색으로. 방법은 색깔이 K가지가 있다고. 당연히 K가지가 있겠죠. 뭐 그 중에 한 예로 뭐 기억 칠했다고 치자고. 기억. 자, 그럼 B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야? 기억만 하면 되잖아. 기억만 아니 되니까 몇 개 남았어. 기억을 빼면 K-1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고른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뭘 칠하든 말든 여기는 관련 없잖아. 여기만 보면 돼. 여기도 K-1겠죠. 그래서 방법수는 K 곱하기 K-1 제곱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지? 자, A, C에 다른 색을 칠할 때 요거 니네가 한번 해봐. 일단 A부터 칠한다 치면 몇 가지 가능해? A. 처음 칠할 거니까 당연히 K가지가 있고 C에 다른 색 칠한다 했잖아. 하나 썼으면 이제 그거 못 쓰잖아. 남은 게 이제 K-1가지니까 C는 K-1가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기억과 여기가 니은 이런 상황이야 현재. 자, 그 상황에서 이제 B와 D를 칠하는 거 아니야. 그럼 B 칠할 때 여기 색 칠할 때 다른 색이니까 총 K가지에서 두 가지는 못 칠하니까 선택지는 K-2가지 있고 예를 들어 D은 근데 D에 칠할 때는 B에 뭘 칠했냐는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B를 칠하는 상황이나 D를 칠하는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가지만 빼고 또 K-2 제곱되겠죠. 맞죠? 그래서 K, K-1, K-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써야죠. 더해주니까 KK-1까지가 공통인수입니다. 자, 들어가는 것은 K-1개 들어가시고 여기 묶었으니까 이 뒤에 요게 이제 풀어서 들어가야 돼. 그 풀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로 들어가겠지? 둘째 쳐서 그다음 정리하면 K-1 곱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K 들어가고 뭐 이하란 말이 들어가서 너네가 어려워할 것도 같아서 한번 해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자, 정확히 7가지 이하로라고 줄게. 7가지 이하라고 줄게. 답 찾아봐. 그냥 문제를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제 풀 거야. 그러니까 7가지 이하라고 주고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 지금부터. 그 작전은 여기서 지금 작전 회의를 했죠. 큰 그림은 마주보는 것에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를 구분해 접근하자. 이 공식을 외워서 여기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외웠어 이거를.
자,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할 때 다른 색을 칠을 구분할 건데 같은 색을 칠할 때는 이제 A, C에 묶어서 색칠할 건데 색이 7가지가 준비된 상태니까 7가지 뭐 똑같은 색으로 칠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 이제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선택지 6개 남았을 거 아니야. 똑같이 6개 곱해서 더하기 AC 다른 색은 이제 7 곱하기 6을 시작하겠죠. 다른 색 칠해진 거야 이제 기억니 이렇게. 두 가지를 못 쓴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남은 5개 중에서 골라야 돼. 이쪽도 똑같이 5가지죠. 이걸 뭐 더하면 답이야. 숫자에 뭐 계산은 되니까. 이러한 그림의 색칠 방법이 색칠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67번. 자, 이거 답 스스로 찾은 사람 손 해봐. 답 찾아봤다. 안양여고 이게 비상이지? 안양구나 안양여고 이거 학교에서 이 그림 설명 한번 들어봤다 그래봐. 안양고 못 들어봤어? 프린트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어본가? 안양고도 프린트로 써봤잖아. 근데 프린트에 이거 없었어 혹시? 이거 근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어. 교과서에 있으니까. 봅시다. 이 비슷한 거의 흡사한 내용이 이 징검다리 칸수만 좀 바꿔서 작년 안양여고 시험에 나왔었어. 참고로. 자, 얘랑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계단뛰기야. 계단뛰기. 그러니까 계단으로 설명해 줄게. 계단. 다들 한번 연습장 뭐 빈 공간 펴가지고 이게 지금 몇 칸짜리냐?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씩 있는 거죠. 자, 계단 들어가. 계단은 볼펜으로 그려. 여기서부터 이게 지면이고, 자,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4층이라고 했지만 7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수를 세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7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수를 세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꼬맹이는 아니야. 나름의 좀 키는 한 170쯤 돼가지고 한 번에 2칸도 뛸 수 있는 애야. 한 번에 한 칸을 올라가거나 한 번 2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야. 3칸은 못 올라가. 키가 170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바닥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여기 7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종종걸음으로 한 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몇 가지야? 라고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야. 이걸 7개로 세면 어떻게 이걸 접근하냐, 그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또 다른 방법인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자, 워밍업. 자, 여기 1층까지 올라가는 방법 여기다 적어봐. 2층까지 올라가는 방법 적어보시고 3층까지 올라가는 방법과 4층까지 딱 일단 해봐. 앞에는 쉽다가 4층쯤 가면 조금 헷갈려져 이제. 적어봐. 지면에서 각 층까지 올라가는 방법들을 다 세거라 소리야 각각. 전제 조건은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 올릴 수 있습니다. 뭐 1층까지는 몇 가지야? 그냥 이렇게 딱 뛰어 올라오는 한 가지 방법 있겠죠. 2층까지는 한 칸 한 칸 가거나 2칸을 뛰는 방법 있겠죠. 2가지. 그렇죠? 3층은 어때? 3층은 이제 첫 걸음을 한 칸을 뛰는 상황도 있고 2칸을 뛸 수도 있거든. 일단 한 칸을 떴다고 치고 그 다음 몇 가지 가려면은 한 칸 한 칸 이렇게 하거나
한 칸 와서 이렇게 하거나 두 가지 있죠. 그죠? 또 첫 걸음을 두 칸을 뛰었다고 치면은 바로 이렇게 가 있죠. 세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헷갈리죠? 자, 4층까지 가는 방법 세봐. 혹시 센 사람 있어? 자, 이 4층부터는 이제 뭔가 가지수가 뭔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머릿속이 좀 좀 복잡해. 5층쯤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가기는 너무 많아. 그치? 작전을 이렇게 짜는 거야. 내가 4층에 도달하는 방법을 쓸 때, 바로 앞에 여기 도착의 직전에 마지막 점프를 어디서 했는가를 가지고 구분할게. 그럼 바로 한 칸 밑에서 점프해서 왔을 수도 있고, 두 칸 밑에서 점프해서 도착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죠. 그치?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여기 빨간색처럼 가는 방법 쓸 때 그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이거 추가하는 거 아니야. 그 바닥에서 2층까지 방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점프 두 가지죠. 그러니까 4층에 도착하는 방법수는 바로 두 번째 밑에 층 2층에 도착 후 두 계단을 점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3층에 도착 후 한 계단을 점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2층에 도달한 방법이 요거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와서 이거 하나 붙인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와서 그냥 바로 붙인 게 한 가지 방법이니까 결국 이 여기서부터 오는 방법은 1층에 지면에서 2층까지는 방법 수랑 똑같은 거야. 이 빨간색 경로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서 두 칸만 여기 오는 방법 수는 여기서부터 두 칸 가는 거 한 가지니까 결국 지면에서부터 2층까지 오는 방법 수랑 똑같다고. 이해돼? 비슷하게 이 파란색으로 될 때는 바닥에서부터 3층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이거 하나 붙인 거잖아 뒤에다가.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3층까지 오는 방법 수를 세는 거야. 세볼게.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와서 붙일 수 있는 게 1번. 아니면은 요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아니면은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종종 와서 붙인 거 하나. 살짝 오고 점프해서 한 칸 가는 거 하나. 점프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맨날 쓰려는 게 아니고, 내가 목적지가 4층이라고 하면 3층까지 오는 방법과 2층까지 오는 방법 수를 더하면 되겠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이 말은 2층에 도달한 방법 더하기 3층에 도달한 방법 수야 이거는. 그래서 4층 도달 방법 수는 2층 도달 방법 더하기 3층 도달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4층 오시면 그 바로 밑에 층과 그 밑에 층을 계산해서 더하라는 소리지. 이 원리를 깨우치면 이 4층을 바로 쓰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이제 얘랑 더하면 돼. 5. 그 다음 층은 여기서 5거나 여기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야. 8. 그 다음 더해서 13. 더해서 21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안 배운 사람은 이 규칙을 눈치 못 챘나? 뭐 이렇게 이루어진 수의 배열을 숫자 쓸 때, 어떤 수열을 안 배웠지만 수를 쓸 때 1, 2 쓰고 그 다음 수를 이 더해서 3, 앞에 두 개 더해서 5, 더해서 8, 더해서 13, 더해서 21 이런 식으로 쓰는 수의 배열을 P, O,
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기억해놔. 상식적으로 이제 수학 상식 같은 거야. 고2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수열 배울 때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 계단뜨기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이야. 자, 이 문제 풀어봐 그럼. 이 계단 문제를 밑으로 쭉 가라앉혀서 낸 문제랑 똑같아. 이거를 마음속으로 여기 1층 여기 바닥이고 1층 2층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한 번에 한 계단 한 칸 또는 두 칸이니까. 자, 첫 번째 칸까지 첫 번째 돌까지 가는 방법수 몇 가지야? 이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겠죠? 두 번째 돌까지 가려면은 점프 아니면 덤프 두 가지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굳이 할 게 없이 여기 도달하려면은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이니까 여기서 뛰었거나 여기서 뛰었을 거잖아. 이 도려는 방법수 한 가지랑 여기 도려는 방법수 두 가지니까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더해서 8가지, 더해서 13가지, 더해서 21가지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거야. 똑같아. 계단 뛰기, 징검다리 건너기가 똑같이 피보나치 수열이야. 자, 이번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제 187짜리 사람 넣은 거야.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또는 세 칸. 이런 사람 넣은 거야. 한 번에 세 칸도 뛰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로 방법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단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계단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서 계단으로 한번 해보자.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또는 세 칸을 뛰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7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수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발상은 똑같은 발상을 해야 돼. 같다. 아무리 세 칸을 뛴다고 해도 2층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바뀌지 않죠. 세 칸을 뛸 일이 없잖아 이거는. 그럼 3층까지 올 때 이제 원래 얘랑 더해서 2였는데 3이었는데 한 번에 세 칸 올라가는 방법 하나가 추가되겠지. 어쨌든 뭐 네 가지가 될 거야 세 보면. 그치?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거야. 아까랑 비슷하게. 내가 4층에 올라가려면 바로 앞에 어디서 점프했을 것이냐. 여기서 한 칸 점프, 두 칸 점프 마무리 아니면 세 칸 점프로 마무리가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 도달을 한 다음에 어떻게 와가지고 세 칸, 어떻게 와가지고 두 칸, 어떻게 와가지고 한 칸. 결국 바로 밑에 요 세 군데 도달 방법을 더하면 돼. 7. 이렇게 셋 더하면 13. 이렇게 셋 더하면 2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셋 더하면 44. 이런 식으로. 앞에 3개 더하면 돼. 앞에 3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고 안 배우면은 선글이 다 끝나고. 그렇지만 자신이 없어. 이거 실증까지 가버리면. 하여튼 작년에 이제 안양여고 시험에 나와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경우의 수에 내가지고 내가 좀 뜨가 있는데 참고서에 거의 없어. 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 문제가. 그렇다고 교과서에 있지도 않았어. 이거 어느 교과서에도 없었어 작년에. 근데 이제 은선에 언니가 맞았단 말이야. 맞아가지고 학종 대박 나가지고 기말고사만 해가지고 안양여고 전교 3등인가 안에 들었어. 그래서 등급이 뒤집어졌어 마지막에 1등급으로. 아니 2등까지 올라갔나? 하여튼 그래.
이걸 맞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 종종 나와. 지불 방법이 쉽죠? 지불 방법은 어떻게 죠? 어떻게? 얼마짜리 몇 개씩. 지불 금액은 얼마를이죠? 얼마를. 뭐 1,0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인가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보통 영원지불 제외라는 말 써있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한 장, 5,000원짜리가 3장, 1,000원짜리가 4장이라고 하면 지불 방법의 수가 일단 쉽고, 왜? 약수개수가 비슷해. 10,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하니까 하나 더해서 2가지 방법이야. 안 내거나 때문에 하나 추가입니다. 그리고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하니까 총 4가지가 있죠. 3 더하기 1로 합시다. 여기도 4장이니까 4 더하기 1가지가 있죠. 안 내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10,000원짜리 내고 하나 내고 3개 내고 4개 냈다. 다 낸 거죠. 또 극단적으로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봐. 0원 낸 거잖아. 0원. 이 안에 0원 낸 것도 포함된 거잖아. 한 가지로. 하나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40까지에서 하나를 뺀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선생님이? 머리 부리지 말고 쓰라고 그랬지? 쓸 때 10,000원 단위로 끊어 쓰라고 했잖아. 1,000원짜리가 4장 있으니까 뭐 1,000, 2,000, 3,000, 4,000,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있죠. 5,000 나오겠죠. 그럼 뭐 6,000원부터 해서 7,000원, 9,000원까지 나오겠네. 자연스럽게 10,000원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000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만들 때 5,000원짜리 한 장하고 이것만 있어도 만들어져. 9,000원까지 만들어져. 그리고 5,000원짜리 하나 추가시키면 10,000원도 만들어지잖아. 이 10,000원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5,000원짜리 2개 남았잖아. 지금 여기에 하나 썼어도. 아니 10,000원짜리 가져와. 그 10,000원을 추가시키면 쭉 만들어져 그대로. 또 21,000원부터도 쭉 만들어질 거야. 잠깐 대기할 때 맨 처음에 확인할 거는 총 금액 세봐. 10,000원, 15,000원, 25,000원, 29,000원이 총 금액이 일단. 그러니까 여기 2만대에서 마지막에 29,000원까지가 딱 만들어질 겁니다. 3만원 안 만들어져. 이게 몇 가지인지 세는 거니까 여기가 1부터 10까지 쓴 거니까 10가지. 옆으로 3가지. 그럼 10 곱하기 3인데 이 3만원 하나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 빼. 29가지 이런 식으로 세면 되지. 일단 줄 맞춰 세. 그래야 나중에 곱하기 처리가 된다. 자기 호주머니에 저 돈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런 거는 쉬운 거고. 자, 증명 문제. 자, 현재 70번, 71번. 여기 지금 두 문제가 다 백지인 상태다. 손해봐. 손도 안 대고 그냥 왔다 손해봐. 솔직히 본다. 왜? 이거 써서 만약에 써서 증명을 할 줄 알면은 대학교를 붙여주고, 증명을 못 해버리고 백지 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재수한다 이렇게 해도 안 할 거냐? 백지면 안 되지. 적어도 첫 줄은 써야죠. 증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NPR을 뭘로 바꿔야 돼? 팩분의 팩. NCR을 뭘로 바꿔야 돼? NCR은 NPR 나누기 오른쪽 알패가 아니야. 정의 자체가. NPR 썼다가 그걸 알패 나눠 쓰면 분모 알패가 하나 추가잖아. NPR은 위에가 뭐야? N 팩토리얼, 매니 팩토리얼 곱하기 뽑는 개수 R 팩토리얼. 여기도 N 팩토리얼 나누기 잠깐만 알패가 아니죠. 뺀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여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쓰시고 여기까지가 NPR이야. 알팩 나눈 거니까 왼쪽에 알팩부터 쓰고. 저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이를테면 70번을 증명하는데 이 성립판을 보이라는 말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사실을 보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겠냐? 이렇게 가야지. 이거 당연히 이걸 정리한 게 얘가 되는 걸 보여야지. 그러니까 시작은 우변을 하고 시작하면 돼. 우변은 n 곱하기 n-1 p r-1. 응. 헷갈리는 사람은 이걸 써놓고 해. 보면서 n-1이잖아. 여기 n 대신 n-1이니까 응? n-1 팩이 밑에 올 거 아니야. 아 위에. 밑에는 뭐가 해야 돼? 이렇게 뺀 거 팩 아니야. 뺀 거 팩. 뺀 거 팩. n-1에서 빼기 괄호 r-1이잖아.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n-r이지 않겠어? 아 이거 한 줄만 써도 10점 중에 3점을 주겠다. 이 한 줄만 써도. 한 줄만 써도. 근데 이거 쓰고 다 못 찾는 놈은 없어. 마지막 목적지가 뭐야? NPR인데. 요게 되는 걸 보이는 건데. 분모는 이미 맞았잖아. 분자가 n팩이면 되는데. 여기 있네 n팩. 마지막 줄에다가 다시 한번 n-1팩분의 n팩 쓰시고 그러니까 nPR이다. 그럼 끝나잖아. 네? 그냥 손 놓지 말고 여기서 뭔가를 가는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못 가더라도 첫 줄을 좀 쓰란 말이야. 4점짜리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 이쪽 한 줄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풀리지도 않는 4점짜리 가지고 시간 쓴다고 답까지 가디? 시간만 쓰고 몰가도 있잖아. 이런 건 안전빵이잖아. 71번. 71번. 그런 입장에서 NPR이 얘가 되는 거를 또 보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첫 번째 방법 1은 식으로 증명하란 말이고, 방법 2는 뭔가 그 경우의 수를 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냥 말로 설명하라 이런 말인데, 일단 우리는 방법 1로 갑니다. 역시 이것도 우변하고 시작했죠. 아 얘를 정리를 끝낸 놈이 얘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우변의식 한번 써보시고 여기까지 가도록 시도해봐. 이제 증명은 안 해줘. 증명 안 해줘 이제. 해보고 잠깐 못 쉬는 시간.
진짜 그건 없을 것 같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수업 듣고 진짜 방학 때 마지막에 그냥 다 엄청 커가지고 실제하다 그거 지금 그냥 웃겨가지고 병원에서 6시 왜 4시 그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6시면은 학교를 못 가잖아. 바로 가는 거야. 내가 너네 교과서에도 내가 수행보다 적혈구가 만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적혈구 거시세계라고 인위적 나는 시험이 만지 많은 줄 알았다. 근데 자습서에 자습이에요. 실기를 뭐지? 그거는 그런 거 시험에 안 개 쉬웠는데 나와. 진짜 하는 거 갑자기 야, 예림이 안 왔냐? 100점은 너무 그거 오늘 바꿨더니 아까 전화 통화 누가 했어? 다행이가 있어요. 나연 아까 예림이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 예림이 집 몇 분 거리야? 모르겠어요. 잘 몰라? 시간을 전부 전화했어? 기만 해야 되는 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수만 수업 시간 듣는 소동이는 막판에 그냥 그냥 놀다가도 시험 앞두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시험 앞두고 그냥 흐트러지네. 옛날에 또 솔직히 그랬는데 시험 앞두고 맨날 러시아 35점 공부 안 해 35점 맞겠지. 그래서 행동가를 그렇게 막 근데 어차피 그런 거 내 생각에 시험 절대 안 나. 완전한 완전 큰 지가 기가 아니라고 하나는 뭐 하나는 맞겠거든. 과학에? 근데 두 번째 적혈구가 거는 거시세계가 없어요. 적혈구가 거시세계가 아직도 적혈구가 거시세계?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뭐지? 거시세계랑 적혈구가 뭔 말이야? 미시 거시 할 때 그 미시 거시인데 네. 적혈 거시라고? 무슨 관련성에서 그런 말이야? 적혈구가 눈으로 보이나 봐요. 그럼 거신 거야? 모르겠어요. 뭐 뭐 큰 백혈구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인가? 거- 몰라. 처음 들어보는 어떤 논리야. 나는. 미시 거시 그러면 뭔가 상대적으로란 말이 있는 거잖아. 뭐에 비해서 뭐가 미시고 거시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계의 크기나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미시 경제야 거시 경제 그러잖아.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적혈구는 개념이라. 눈으로 볼 수 있대요. 어? 적혈구는 눈으로 볼 수 있대요. 네 눈으로 적혈구 봤어? 보여? 그냥 볼 수는 있대요. 나름 돋보기는 적어도 쎄 보이지 않겠냐? 눈으로 볼 수 있을 현미경까지 아니더라도. 가깝게 보이는데. 근데 적혈구 내부 구조는 미시세계의 특성을 띠고 있어서 두 세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대요. 밑도 끝도 없이 적혈구는 거시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써있지 않아 앞뒤로? 아니 그럼 거시라고 돼 있는데? 책에 그래? 물어봐 그 생물쌤한테 왜 그러냐? 모른대요 저희 교학생은. 근데 그러면 그- 시험이 안 난다 그냥 안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봐도 그거는 그냥 약간 뭐 몰라도 된다. 과학 내용을 약간 뭐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야 문학적으로. 야 수능에 적혈구가 거시세계냐 미시세계냐 나오겠냐? 그거 논란 여지가 많겠죠.
이를테면 1은 작은 수다. 맞아? 이게 작나? 0점이 0점이 아니 음수에 비해 큰데?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뭐보다란 말이나 뭐. 그지? 넘어가시고 자 중요한 거 가자. 자, 우리는 r 곱하기 n-1p r-1이니까 왼쪽 팩 n-1 팩토리얼을 나눠준다. 이렇게 빼주면 그냥 n-r이야. 팩토리얼 더하기 위에는 이제 n-1 팩일 것이고 이렇게 뺄 거니까 n-1 r 그럼 n-r 씁시다. 팩토리얼 이 결과가 저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 되는 과정을 이제 너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여야겠지. 이 분수꼴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분수가 됐다는 말은 일단 통분이야. 통분할 때 분모는 요거로 맞추라는 얘기잖아. 왼쪽은 맞춰져 있네. 이 분모를 얘로 맞추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n-r-1과 n-r의 관계를 보라고. 붙었잖아 두 개 다. 하나 차이잖아. 내가 하나 작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 작은 수팩, 하나 큰 수팩이니까 예를 들어서 3팩 있어. 얘를 4팩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앞에 4 곱해야지. 안 그래? 그 생각에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보다 하나 큰 수가 바로 n-r이니까 여기다가 n-r을 곱해줄 건데 위에도 곱해줘야죠. 분자 분모에. 그걸 이제 밑에 줄에 한번 쓰는 거지 사실. 한번 써주시고 그 결과가 왼쪽에 하는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된 거고 오른쪽 하는 분모는 n-r 팩이 된 것이고 그거 분의 분자는 한번 쓰면 n-r 곱하기 n-1 팩이 된 거죠. 분모는 이제 통분된 거니까 분자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보니까 이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묶어주면 개수가 r하고 n-r을 더한 거죠. 이 두 개 더해봐. n이야 n. 그러니까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고 분모가 n-r 팩토리얼 된 것이고 이 정도면 그냥 n팩이니까 바로 n팩 쓰면 되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목적지를 써놓고 얘가 되려면 뭐 할까? 뭐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네가 해야지. 선생님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서 하잖아. 보면서 맞춰가는 거지. 하여튼 이런 증명 내용들은 그냥 논술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여러 번 말했다. 저번 시간에 90번까지 대부분 다 풀고 갔고 선생님이 지금 별 2개가 아닌 것들은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만 하면 다 해결이 된 걸로 나는 생각하는 거야. 자, 78번 6개 문자 CHNG 다 다르죠? 일렬로 나눌 건데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라 그랬네.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거 아니면 뭐야? 모음끼리 이웃하는 거죠. 여기서 모음이 2개밖에 없지 않나? A랑 E, A랑 E. 모음이 2개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3개면은 이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데 모음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돼. 모음이 2개면은 모음끼리 이웃하는 방법을 세게 되면 A와 E가 이웃할 거니까 A와 E를 한 덩어리 보시고 나머지 C, H, N, G가 있을 거 아니야. 5개 순을 돌리면 5팩이죠. 5음 자리 바꾸는 2팩 있을 거 아니야. 2가지. 그죠? 그리고 이것을 구분 없이 일렬 나열은 6팩이겠죠. 6팩. 6팩에서 요거 빼주면 여기 나오지 않겠냐? 4 곱하기 5팩이 5팩 곱하기 사겠네. 120의 4배니까 뭐 480까지가 답일 텐데 이렇게 6번으로 갈 수도 있겠고 직접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를 세는 것도 알아야죠. 어떻게? 뭔가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들은 나중에 배열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이 4개니까 자음 4개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일렬로. 여기까지가 4팩토리얼이죠. 예를 들어서 C,
H, N, G 이렇게 배열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음이 요 사이 자리들이 올 수 있죠. 5가지 자리 중에서 모음 뭐 A랑 E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A 어디 갈래? 5개 중에 하나. E 어디 갈래? 나는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두 번째는 자음 사이에 모음 자리 잡기. 모음 배열합시다. 여기까지가 5 곱하기 4다. 그러니까 4팩은 24가지고 5 곱하기 4는 20가지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은 여기 480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게 2개밖에 없을 때는 6가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음이 3개 이상이면은 6가지를 가려면은 불편해. 왜냐면 2개 이후 하나 떨어지고 이거 다 빼야 되니까. 자, 82번. 도서관에 8개의 똑같은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의자는 똑같습니다. 구분 없어. 학생 4명. 학생, 사람이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야.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이야. 4명인데. 자, 학생을 A, B, C, D 할까? 자, 그러면 의자가 8개니까 사람이 4명이 앉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비의자 4개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세는 좋은 방법 알려줬죠? 방금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라 걔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의자가 4개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앉는 의자. 이 상태에서 배열한다고 생각해. 이 상태에서 비의자를 8개 깐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간다가 아니고 사람이 앉아있어. 의자에 그냥 앉아있어. 앉은 의자 가지고 가서 배치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생각해봐. 그러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러지만 똑같은 거야. 상황은. 그러면 얘네 이웃하지 말아래. 그치?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비의자 4개를 배열하겠죠? 그죠? 이게 몇 가지죠? 뭐 아까 이게 자음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으면은 배열하라고 그러면 4팩이 맞는데 첫 줄에 뭐라고 써있어? 아 똑같은 의자야. 아 빈의자를 4개를 까는데 이거를 몇 가지 줘야 돼? 이게 뭐 4팩까지야? 이거 하나야. 어떻게 깔아도 그냥 이거야. 이거 한 가지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비의자가 이렇게 그냥 줄 서 있어 4개가. 이제 얘들이 이제 의자를 끌고 와서 비의자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앉은 의자라고 그냥 내 방법에 따르면 앉은 의자를 뭐 배열합시다. 어디다? 비의자 사이에. 그럼 또 어디로 갈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어디로 갈래? 남은 4 중에 하나. 어디로 갈래? 3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5P 사겠죠, 일자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1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120이니까 답은 120이야. 알겠죠? 이거 중요해. 왜? 잘 못 풀어지네, 시험 때. 고3 때도 써보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라. 비의자가 있고 사람들이 떨어져 앉으라 그러면 비의자부터 깔고 그들의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이때 비의자가 같은 의자인지 비의자끼리 구분하는지를 읽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자니까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비의자를 까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했다는 얘기니까 넘어간다. 85. 요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n 플러스 2c3 nc 뭐 오른쪽 그 선택하는 숫자가 정해지면 안 어렵거든. 근데 이거 누가 물어봤지 혹시? 세 번째 때는 물어봤지? 지금 느낌 오나? 여기 n 들어갔죠. n 들어갔죠.
몇 개 차이 나? 2개 차이 나죠. 이거야. NCR은 NC N-R을 씁니다. 바꿔 써야죠. 이게 이것을 N 플러스 1C N 플러스 1에서 얘 뺀 거. 이렇게 바꿔 써서 풀면 돼. 그러면 뭐 못 풀 이유가 없죠. 넘어갈게. 그 다음에 86번 증명. 괜히 좋냐. NCR을 R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었다. 자, NCR이 NC N 마이너스 R 되는 거 보여라. 그럼 일단 뭐 우변 NC N 마이너스 R 가지고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왼쪽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나누기 이렇게 뺀 거 팩토리얼 쓰게 되면 빼주면은 R이야. 오른쪽이 지금 R 팩이고 왼쪽에는 이게 R 팩이니까 오른쪽 개수 팩이니까 요거 팩이 올 거라. 요거 팩 왼쪽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이 NCR이 되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 그치?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만 잘하면 돼. 그죠? 얘가 NCR인 얘랑 똑같은 걸 보여야 된다고. 분자 N팩, 분모 R팩, N마스 R팩, R팩, N마스 R팩. 그냥 이게 NCR이야. 자리 바꾼 거잖아. 2개 이렇게 여기 분모의 순서. 뭐 보일 것도 없잖아. 그냥 NCR이야. 한 줄에 그냥 10점 맞는 문제라고 증명이면. 다음 문제. 1 이상 n이 r보다 작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래서 얘가 된 걸 보이겠죠? 우변 하시고 식을 다 써봐. 우변을 일단 뭐 팩분의 팩 모양으로 써보시라고. 써보고 나서 NCR 얘가 되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분모를 보겠죠. 분분해야 되니까. 써봐라. 컨닝페이퍼 써주고 지금 시켰는데 여기서 멍 하면 어떡해. 인사? 3중분도 가능하지. 3중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생각해야지. 인수분해 한번 해놨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한 게 1차시 인수가 뭐야? X-1이요? 아니 3차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1차, 2차 있을 거 아니야? B야? 그럼 3중분이 나오려면 X는 2가 중근인 2차 방정식 이어야 되지 얘가. 그러려면 X-2 제곱이지. 써봐 X-2 제곱. 그러니까 중간에가 마이너스 4x 써야 되는데 불가능이야. 여기다 이 대입해서 0 나오게 하고 A 그러면 돼요. 2 넣고 한번 써봐 그러면. 2 넣고 A 구하면 몇이야? 이거요. 그거 뭔 소리야? 2를 넣었으면은 0인데 어떻게 분수 나오냐? 왜? 그러니까 이거가 0. 응. 근데 그거는 2를 내가 2를 근으로 간다는 얘기지 중근이라는 말까지는 하나잖아. 아하. 그럼 근데 중근이면서 그 중근이 하필 2가 되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가끔 가능하거든. 그걸 쉽게 하는 게 판별식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x 2를 근으로 갖는 요식을 아까 x마스 제곱 있지. 그걸 써가지고 그거랑 얘랑 똑같을 수 있는가 좀 보면 돼. 자, 메뉴 팩토리얼 n 마이너스 팩토리얼 곱하기 뽑는 개수 팩토리얼 r 마이너스 팩토리얼 곱하기 이렇게 빼준 거는 n 마이너스 r 그거 팩토리얼 더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오른쪽은 개수 팩토리얼 곱하기 이렇게 빼주면은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그거 팩토리얼 이것이 얘가 되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 거냐? 자, 분모를 보게 되면 일단
봅시다. 여기 n-r 팩은 괜찮아. 그럼 r-1 팩토리얼이 r팩이 되줘야겠네. r-1 팩이 r팩 되려면 뭐가 필요해? r팩이 되려면 r이 얘보다 크잖아. r이 필요하다. r 앞에. 여기도 r. 여기가 r팩이야. 맞죠? 이쪽 보자. r팩 됐어. 그러면 제 요놈이 n-r 팩이 되어야 돼. n-r 팩. 얘보다 하나 큰 수 팩이거든. 얘보다 하나 큰 수가 바로 n-r이거든. 여기도 이제 분자 부모에다가 n-r을 곱한 거야. 일단 할게.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쪽에다 n-r. 이 작업을 해서 한 번 더 쓰는 거죠. 여기다가. 쭉.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분모는 정리가 됐습니다.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된 거야. 양쪽 다. 그럼 그거 분해, 통분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니까 개수 r과 n-r 더해서 들어가면 돼. 한번 쓰면 r 더하기 n-r 곱하기에 n-1 팩토리얼인데 이게 금방 n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n팩이야, n팩. 그러면 나왔잖아. r팩, nr팩, n팩. 이거 그러면 ncr이죠. 그치? 논수령 다시 말하지만 이 첫 줄만 써도 점수는 맞아. 2, 3점은 준다고 적어도 첫 줄을 쓰고 멈추겠냐? 저거 한번 써놓고 잠깐 보면은 뭐 좀 할 만한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분수 2개 더해서 한 덩어리니까 통분이야. 분모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보면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려면 분자 보면 뭘 곱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고. 이건 뭐 더 이상 없어. 너네가 연습해야죠. 자, 어느 지역에서 열린 배구 대회에 참가한 N개 팀이 서로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한다. 한 번씩. 팀당 한 번씩 다 경기한다 소리야. 그렇게 했더니 총 55번의 경기가 진행되었대. 이러한 룰이 리그죠, 리그. 모든 팀과 한 번씩 다 경기하는 거. 토너먼트는 약간 대진표에 복불복 있잖아. 리그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공평하잖아. 그죠? 그럼 N개 팀이니까 뭐 A팀, B팀, C팀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N개 팀이야. 이제 리그에서의 총 경기 수는 A라는 팀 입장에서 경기를 할 두 팀이 뽑히면 두 팀이 선택되면 한 경기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N개 팀 중에서 서로 다른 두 팀을 선택할 방법은 똑같죠. 선분기수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55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2분의 n-1이 55가 되고 그럼 n 곱하기 n-1은 110인데 110을 연속된 자연수로 바꾸면 11 곱하기 10이죠. 왼쪽이 크죠? n은 11이야.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뭐 전기에서 2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렇게 풀어. 근데 가끔 서로 다른 팀이 모두 4번씩 경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4번씩 경기한다. 이를테면 한국에 프로야구 팀 몇 개 있냐? 답이나 몇 개 있냐? 10개요. 10개 있대. 10팀 있대. 10팀이 올해 2025 시즌을 해야 되는데 한 팀당 한 번씩 서로 다른 팀 한 번씩 경기해. 이러면은 한 달도 안 걸리겠죠. 금방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팀, 이를테면 A랑 B팀이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0번씩 하는 거. 이를테면 10번씩 여러 바퀴 돌리는 거니까 4번씩 한단 말은 방금 계산한 NC 있지? 이거를 4번 더 한다는 얘기야. 그냥 곱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이제 프로야구 리그는 매 시즌 두 팀 간 경기를 16번 한대. 10개 팀 있는데 한 시즌 동안에 각 팀의 경기 수와 전체 기수가 래. 우리가 공부한 건 전체 기수다. 전체 기수는 16번이니까 10, 12에다가 곱하기 16 한 거죠. 그러면 45 곱하기 16이야. 얼마가 계산돼? 자, 그러면 각 팀의 경기 수는 어떻게 구할까? 각 팀의 경기 수. 이를테면 롯데라는 팀 입장에서
몇 경기를 했는가 그 얘기잖아. 롯데란 팀 입장에서. 이게 10팀이 있었기 때문에 A란 팀 자체는 A를 제외한 나머지 9팀들과 무기를 하거든. 9팀들과. 리그를 한 바퀴 돌리면 A란 팀 입장에서는 9번 한 거야 경기를. 그치? 근데 16번을 돌렸다며. 그럼 이거는 9경기씩 16번을 한 거 아니냐? 맞죠? 곱해주면은 얼마야? 9, 6, 14 144경기냐? 그죠? 이거 정리해볼까? 45에 16 30, 27, 45 720경기야 이거. 자 근데 한 팀이 그 시즌의 경기를 144경기를 하는데 팀이 10개죠 지금.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 144경기, 뭐 그다음에 하나 입장에 140경기에서 여기다 곱하기 10을 때려봐. 1442조. 이거 722조. 이상하죠? 이해 경기 총 경기는 720경기가 이루어졌는데 한 팀당 144경기를 하거든. 한 팀당. 팀이 10개니까 1440경기처럼 보이거든. 이게 이상한 걸까? 안 이상한 걸까? 안 이상한 거야. A랑 B랑 경기 한 경기를 해. 그 전체 경기 수 입장에서는 이건 한 경기로 센 거야. 근데 A는 나도 한 경기 했다. B도 나도 한 경기 했다. 두 번 센 거 아니야 각각. 그러니까 이게 각 팀당 경기 수 곱하기 10으로 했을 때는 이 나온 얘가 총 경기 수가 아니야. 이거를 2로 나눠준 게 총 경기 수야. 맞지? 두 번 센 거니까 두 번. 잘못된 게 아니고 한 팀당 경기 수가 144경기가 확실하고 여기서 이제 총 경기 수를 구할 때 곱하기 10으로 한 게 잘못된 거야. 곱하기 10으로 하고 2로 나눠줘야만 총 경기 수가 된다. 별거 아니지만 토너먼트 얘기도 교과서에 있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넘어갔다. 그다음에 대표 뽑기 얘기. 자, 94번부터 좀 볼게. 과일 주스 5종류와 4종류의 차가 있다. 서로 다른 음료 4잔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4잔을 선택한다 느낌이죠. 과일 주스와 차를 적어도 한 종류씩 포함한다. 네. 과일 주스 5종류, 차 4종류 중에서 나는 총 4잔을 구매해야 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총 4잔이니까 여기서 0잔, 여기서 4잔, 아니면 1잔, 3잔, 2잔, 2잔, 3잔, 1잔, 0잔, 4잔 이렇게 동원할 수 있겠죠. 그치? 이 중에서 각각을 적어도 한 종류씩 포함이라는 말은 0이 들어간 거 빼는 소리지. 이 두 개. 이 두 개.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라는 얘기지. 실제 세랍한 건 그거잖아.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 자, 5개 중에서 하나 선택. 순서 없잖아. 곱하기 4종류 중에서 3개 선택. 여기까지가 5 곱하기 4, 20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5C, 4C. 그러면 10 곱하기 6 해서 60까지. 그 다음에 5C3, 4C1. 그리고 5C2니까 10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래서 40까지. 답은 120까지야. 이 답을 못 쓰면 안 됩니다.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이 적어도 한 종류씩 포함이란 말은 한쪽만 고르지 말한 소리야. 안 고르고 고르고. 좀 사형인데. 그치? 근데 이런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다 더하면, 이 경우를 다 더하면 여기도 뭐 쓰고 여기도 뭐 쓰고 나온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뭐야? 여기 9종류에서 4종류를 고르는 거를 내가 경우를 케이스를 다 나눠서 빠짐없이 썼잖아. 이걸 다 더한 결과가 결국 총 9종류 중에서 4잔을 선택하는 방법 쓰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맨 윗줄과 아랫줄이 계산이 쉬워. 그렇잖아? 여기 같으면 5C0 곱하기 4C4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네. 여기는 5C4 곱하기 4C0이잖아.
여기 이 5가지니까 5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2개가 아니고 요 3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 9, 10, 4에서 차만 내종류 뽑는 경우의 수 1가지와 네? 과일주스만 내종류 뽑는 5가지를 제외해서 답을 써도 어차피 10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려고 지금 연습하라고 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다 따져서 더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풀려고 추천하고 싶은 거야. 혹시 이렇게 푼 사람도 거꾸로 풀어봐야 돼. 물론 이걸 다 따져서 세는 것도 실력이 실력인데 같은 값이면 6번을 써라. 자, 다음 식품회사에서는 빵 6종류와 과자 5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적어도 빵 1종류와 과자 1종류를 포함해서 3종류를 출시한다. 정확히 똑같은 말이지? 적어도 빵 하나와 과자 하나. 이게 빵이랑 과자를 포함하라는 얘기야, 둘 다. 한쪽만 고르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5종류, 5종류, 6종류인데 총 3종류를 고른 거니까 시작 자체는 뭐 구분 없이 11종류에서 3개를 고른 방법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3개 고르고 여기 고르고 여기 고르고 3개 고르고 빼면 돼. 그럼 빵만 생기면은 6C3 곱하기 5C 0이죠. 빼기. 그 다음에 빵이 0개, 과자가 3개면은 6C0 곱하기 5C 3이겠죠? 계산하면 돼. 자, 3팩 6분의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여기 약분하자. 90하고 중 약분하면 15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65야. 마이너스 6C3은 6분의 654, 20까지. 20에 1이니까 20. 여기도 2하고 10이니까 10.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뜻하고 결과는 135가지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0이 아닌 거는 뭐 1, 2야 2, 1밖에 없잖아 사실. 두 가지 그냥 세서 더해도 뭐 속도는 고만고만한데 가급적 6건. 다음 문제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동시에 선택할 때 선택된 세 수의 곱이 짝수다. 자연수는 곱이 짝수인 게 불편해. 곱 홀수인 게 제일 쉽죠. 싹 다 홀이니까. 그러니까 곱이 짝수인 것을 뭐 짝짝짝, 짝홀짝, 뭐 짝짝홀 다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곱은 짝수 아닌 홀수야. 그리고 세수의 곱이 짝수인 거랑 홀수인 것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 9개 중에서 세수를 선택하는 93이야. 그 중에서 세수의 곱이 홀수인 걸 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 수에서 마이너스 홀수 3개를 선택하는 방법 빼는 겁니다. 왜냐면 홀수 3개 선택해야 하면 곱이 홀이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는 9C 3이고 홀수 3개는 홀수가 1, 4, 5, 7, 5개니까 5가지 중에서 3개를 고른 방법을 빼라. 이렇게 계산하자고. 그 다음에 97번. 이런 내용들은 배운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평행선이 2개 있고 그 위에 점이 뭐 3개, 4개 들어있다. L 위의 점과 N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을 2개 그릴 때 두 선분이 교점을 갖도록 그리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근데 이 문제는 안 풀어본 것 같아, 한 번도. 그러니까 다른 문제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 건 없었습니다. 뭐 선분 개수, 삼각분 개수, 직선 개수 이런 거 물어봤잖아. 정확히 L 위의 점과 M 위의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 고르는 거는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야. 그렇게 이은 선분이잖아. 그런 선분을 2개를 그을 때 두 선분이 교점을 갖도록 그리는 방법. 자, 그러면 이런 선분을 2개 그리려면 L 위에서 점 몇 개 선택돼야 돼? 선분이 2개 그려져야 되니까 당연히 뭐 2개가 선택되겠죠. 아래 M 위에서도 넷 중에 2개 선택되긴 하겠죠. 그치? 이를테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2개 하고 이렇게 2개를 내가 골라놓은 상태야. 여기 있는 하고 중에 하나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있고 또 있고 할 거야. 근데 두 선분이 교점을 가져야 돼.
근데 그 교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줬어 만약에. 그러면 얘랑 교점을 갖는 직선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아니 이거 지나간다고 치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거는 빼라고 했잖아. 직선은 아니, 교점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고 중간 어딘가 있어야 돼. 교점이 크로스 돼가지고. 그치?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야 돼. X자로 이어야 돼. 그래야 교점이 여기서 가운데서 갖게 돼. 이거 아니면 불가능이야. 잘 봐봐. 다시 봐봐. 얘가 여기로 갔어. 그러면 얘랑 교점 만들도록 선을 긋는 거는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 그을 수 있는데 교점이 선상에 생겨 선상에.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럼 얘가 여기로 갔다고 쳐봐. 그럼 얘랑 교점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를테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근데 교점이 선상에 없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X자야 그냥 X자. 둘둘 골라서 X자 하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L 위에서 두 점을 고르는 3C, L 위에 있는 네 점 중에서 두 점을 고르는 4C, 이게 답이야. 왜? 다시 해봐. 요 둘 골랐어. 내가 요 둘 골랐어. 어떻게 이어야 돼? 요렇게 이어줘야 돼. 그거밖에 없어. X자. 알겠어? 얘랑 비슷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좌표축을 잡아가지고 뭐 1, 1,0, 2,0, 3,0, 4,0 전 4개 찍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찍었다. 요 중에 한 점, 요 중에 한 점, 이렇게 이어서 선분을 만들 거야.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랑 비슷하게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이어서 만드는 선분을 두 개를 그릴 때 교점이 1, 4 분면에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세봐라. 1, 4에 존재하도록 선분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의 수를 세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선분을 만들려면 여기서 하나 골라야 돼. 이런 선분 만들려면 하나 골라야 돼. 여기서. 그치? 그런 선분을 두 개를 만들 거니까 결국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주고 이 중에 두 골라줘야 돼. 하나 더 찍게. 이를테면 내가 점을 요 점하고 요 점을 골랐어. 요 점하고 요 점을 골랐어. 선분을 만드는 거는 많아. 요렇게. 그치? 그런 것 중에 교점이 일사분면에 라는 말은 이 선상에 아니고 이 안에 있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그냥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교점 이렇게 생기잖아. 똑같아 방법이. 그러니까 답은 4개 중에 둘 고르는 방법 곱하기 5개 중에 둘 고르는 방법. 그래서 4C 곱하기 5C입니다. 옛날 기출문제도 한번 들어보면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좀 친숙하다. 반호에 있는 저 7개 중에서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를 세라. 선분 개수 세시고 직선 개수 세라. 자, 선분부터 합시다. 선분. 점이 7개쯤. 선분 개수 입장에서는 한 직선에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7C2가 답이겠고, 직선 개수는 7C2에서 시작하죠. 동시에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모양이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 이걸 L이라고 치고 L 위에 있는 3점 중에서 2점을 고르는 방법들만큼 중복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C를 빼줘야 돼. 왜? 여기서 점을 2개 골라서 직선을 그었어. 어차피 다 L이니까. 다만 이걸 실수해서 30 빼버리면은 결국 L 위에 있는 3점 중에서 2점을 고르는 방법을 셌다가 다 뺀 거야. 그러면 결국 L을 안 센 거니까
마지막에 직접 더한다고 쳤잖아.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개수 역시 7, C3 시작할 거잖아. 뭐 이렇게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방법 중에 시작해가지고 한 직선에 점이 3개 있는 모양을 확인하시고 L 위에 있는 세 점 중에서 세 점을 다 골라라. 이 세 점 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세기 때문에 빼줘야 돼. 그리고 실제로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니까 세면 안 되는 걸 세기 때문에 빼고 끝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 것 같고, 이것도 평사 개수는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될 수 있는 두 선분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중에 2개를 골라야죠. 5C. 윗변과 아랫변 될 수 있는 것도 이거 3개 중에 골라야 되겠죠. 3C. 이렇게 했지? 자, 기억할 거고. 100번.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어서 내가 넣는 건데.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 개수.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 개수. 이를테면 뭐 요런 모양이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 아니야. 요런 모양. 평행. 이거 평행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한 한 쌍의 대변과 한 쌍의 대변.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좀 그룹을 지어서 또 A 그룹 4개, 여기는 뭐 B 그룹 3개짜리, C 그룹해서 2개짜리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A, B, C가 다 평행한 애들끼리 그룹 지었잖아. 표를 만들어 좀 합시다.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이 이를테면 A에서 2개를 고른다. 그렇게 생각해봐. 요거하고 우리 골랐다고 쳐봐. 거기까지가 A가 4종류이기 때문에 4C이겠죠? 이거 2개를 고른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A 그룹을 더 쓰면 안 되겠고, B에서 만약에 2개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평사야, 평사. 평행이니까 평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룹별로 하나씩 골라야 돼. 뭐 B에서 A 고르고 C에서 A 고르고. 그러면 쭉 가서 의선 그어지겠죠? 쭉 가서 의선 그어지겠죠?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뭐 2개, 1개, 1개. 여기다 2개, 아니 2개. 하나 쓰면 되겠죠. 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는 거야. A에 4개 있었고, B에 3개 있었고, C에 2개 있었다. 잠깐 써놓고 나서 4개 중에 2개 선택 4C 곱하기 3개 중에 하나 선택 곱하기 2개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6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36까지.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선택 4C1. 그 다음에 3C2 곱하기 2C1. 그러면 4, 3, 12에 2배 24까지. 그 다음에 4C1 곱하기 3C1 곱하기 2C2 4, 3, 12 안 되겠죠? 답은 7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돼. 평사 개수 구하면 어떻게? 평사. 평행한 두 쌍의 대결이잖아. 두 쌍. 그럼 그때는 이제 2개, 2개, 0개, 2개, 2개, 0개, 0개, 2개, 2개 이걸로 세면 되죠.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있을 건데, 이 2개 더한 결과가 뭐였다고? 얘랑 2개 더하면 그게 뭐야? 뭔 개수야 이게? 이렇게가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의 안쪽에 평행사변이라는 게 있죠. 포함한 게 이렇잖아. 여기가 평사개수잖아. 평행사변 여기 보고, 여기가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이죠. 겹칠 리가 없잖아, 2개는. 그러니까 여기 센 게 요거 센 거 요거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 여기가 지금 평사 개수 센 거잖아. 둘 더하면 사다리꼴 개수입니다. 나름 그게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사다리꼴 개수를 한 번에 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행사변 개수와 평사가 아닌 사다리꼴 개수를 각각 세서 더하는 작전을 쓴다. 혹시 여기서 삼각형 개수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할까?
세봐. 삼각형 개수. 삼각형 개수를 쓸 때 선생님 방금 했던 이런 느낌의 말로 표현해봐. 표현 어떻게 골라야 돼? 삼각형인데 형이 한 게 있겠냐? 없겠죠. 그냥 하나짜리지. 하나짜리 40, 30, 20 뽑으면 되겠죠. 그 정도는 뭐 생각을 해야지. 안 배웠잖아요. 아니고. 101번을 좀 재밌게 내려고 해봤는데 101번까지만 할게. 한 5개 남았나 보다 그럼. 그리고 오늘 가면 금요일 날 오지? 금요일 날 아마 이게 다 끝나겠죠. 교과서는. 오늘 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네. 금요일 날은 안양고도 와야 되는 거 알지? 오전에 시험 보고 금요일 저녁에 와야지. 숙제해가지고. 맞지? 네, 빠지면 안 되고 어쩔 금요일날 수업 끝나면 그 다음 수업이 언제야? 시험 보충은 3회가 끝난 상황이지 지금? 알죠? 토요일 수업 원래 없고 일요일 수업이 이제 없는 거잖아. 직보 때문에 오는 사람들 있죠. 안양고랑 안양여고. 그치? 그 왜 아니지? 안양고하고 추운고죠? 그러면 양명하고 안양여고 아니요. 이 학교는 뭐 일요일 수업이 원래 없잖아. 그치? 근데 아까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 시험 화요일날부터 오네? 둘 다? 맞죠? 그럼 일요일날 와도 상관없겠다. 그렇잖아. 뭐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니까 일요일날 와서 수업 한 2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3주 동안 했던 그 시간에 다 모이는 거야. 알겠죠? 안양고랑 추운은 원래 와야 되고 직보 때문에 안양여고랑 추운고도 오라고. 잘 맞다. 추운이랑 안양고는 원래 와야 되고 양명이랑 안양여고도 그날 오자고. 시간은 알지? 몇 시였냐? 1시 4시인가? 1시 4시인가? 1시 4시. 1시부터 3시 맞나? 네. 잠깐만 시간 계속 지나간다. 끊자. 오늘까지 교과서는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을 거니까 할 게 없잖아 한 주 동안. 그래서 새로운 프린트를 주긴 해. 중간에 숙제 많이 안 낼게. 발감부터 해야 되니까. 프린트는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 내지는 뭐 변형 문제 같은 거고 안양여고 부교재에서 푸는 거야. 맨 뒤에 답이 있어. 정답만 맨 뒤에. 그리고 번호는 이 작은 번호가 들어가는 거야. 큰 번호가 아니고. 알죠? 이거 문항수는 한 30개쯤 되는데 숙제는 몇 개였다? 10개. 양심적으로. 그냥 딱 그거 할게. 몇 개? 몇 개? 네가 말해봐. 몇 개? 5개. 와, 양심 없네. 야, 5개는 좀 글자 3일만 하는데. 너가 말해봐. 몇 개? 좋아, 10개. 10개? 뭐 이게 금요일까지 이거 10개 풀어놓고 10개. 암기 문제 10개요? 10개, 10번까지. 다만 금요일날 교과서 검사했는데 교과서가 막 빈구멍 있으면은 숙제 하는 거야. 교과서를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전제가 10개야. 알겠죠? 그래서 예림이 거 붙여줘. 아.